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바로 직전 시간에 또 역시 그 첫 장, 역장을 가지고서 꽤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기화라는 것에 좀 더 여러분이 그 본질에 가까운 이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전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추상화시키고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제 컴퓨터 쪽에서 설계도 해보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동기화라는 것의 의미는 책이나 위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막 장황한 글보다도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일단 알고 들어가고 자기가 필요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어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설명한 게 이 동기화나 무슨 뭐 상호 외제 경쟁 조건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는 좀 더 그 근본에 가까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개를 한 거니까 잘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내용이었지만 길게 얘기한 게 동기화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기화는 어떤 모양, 무엇인지, 이제 여기서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럴 때 동기화, 이럴 때 동기화, 이럴 때 동기화라고 했고, 뭐 어쨌든 설명은 빠르게 넘어갔지만 그것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결국 메모리를 동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조건 문제가 바로 동기화의 가장 큰 타겟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계구역이라고 이제 우리 코드로 좀 적용해서 정의를 한다면 상호배제, 진행, 한정된 대기 이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내가 만약 어떻게 코딩을 한다면 제대로 코딩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동기화의 해결책이라고 이제 교재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동기화의 방법, 동기화의 도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통신에서 쉐어드 메모리 방식, 메시지 전달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듯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동기화도 가장 기본은, 가장 근본은 공유 메모리를 접근할 때 그것들을 상호 배제시키고 뭐 하는 이런 거지만은 똑같은 동기화 문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하나 더 이렇게 잠깐 우리 살펴볼 텐데요.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들이라 가지고 앞에서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 실행 순서 맞추는 것, 통신하는 것, 그다음 데이터 일관성 이런 세 가지가 동기화의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의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좀 더 전형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동기화 필요한 상황을 또 이렇게 동기화 문제들이라고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데 가서도 동기화 얘기를 하고 저런 데 가서 동기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본은 이거라고 했는데 그게 적용되는, 응용되는 프로그래밍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기화 도구도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건 사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제가 한 말은 어떤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따지자면 이 하드웨어 방법이 이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딱 한 가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로만 하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다 통신에서도 이걸로 뭔가 동기화 되게 만들고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 맞춘데도 이걸로 되게 프로그래머가 그걸 만들고 하여튼 프로그래머가 다 이걸 가지고 코딩하려면 좀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하이 레벨보다는 좀 더 기능을 확장해서 구현한 몇 가지 방법들이 동기화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기본적인 동기화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에 웨이트닝, 샌드 디스블 이런 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기화 포함도 있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들, 이런 형태의 동기화, 이런 형태의 동기화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의 동기화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이 강의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이 중에서도 전체를 다 하진 않고 몇 가지 모니터, 뮤텍스, semap해가지고 몇 가지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적어놨는데 이 외에도 무슨 솔라리스 운영체제에서의 무슨 동기화, 또
무슨 운영체제에서 또 윈도우스 어디에서 또 무슨 이름의 그러니까 위키나 이거 찾아보다 동기화나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 우리 수업에서도 다 다루지 않았던 이름의 무슨 동기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것들을 이 응용에 프로세스 프로그램 코드의 이 응용에 조금 맞게끔 확장한 어떤 동기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동기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제공되는 거고 이런 방법을 내 코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두 개의 프로그램이 포크에서 이그젝에서 막 실행이 되더라도 그 실행의 흐름이 맞춰진다는 거죠. 실행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게 어떤 원래 되는가 일단 하나를 딱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방법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여기 뮤텍스에서는 스레드 동기화 부분인데 쓰지 않는데 뮤텍스에서는 코딩 이해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락이라는 거. 동기화 이제 그 임계구역 문제를 풀 때 상호 배제 진행하는 얘기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동기화 문제 개념의 가장 많은 큰 부분은 상호 배제입니다. 네, 함부로 이제 이게 위험한 코드가 있으면 위험한 코드를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통신에서는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메시지를 알려주는 그게 위험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접근하도록 상호 배제를 시켜주는 거고 상호 배제를 시켜줄 때 다른 프로세스는 웨이팅하게 만든다는 거죠. 웨이팅하게. 그것 뭐냐면 이것을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락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코드 실행하려고 보니까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락, 잠궈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뭔가 이게 여기 물건이 있어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데 둘이 와서 이걸 막 써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들어왔을 때 문을 잠궈놓고 밖에 사람 기다리고 나간 다음에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락이 동기화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면 되느냐? 어떻게 락을 하느냐? 이걸 배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멈춰줄 수 있겠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은 쉽습니다. 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또 우리가 배웠던 거 가만 생각해보면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사실 일반적 OS에서는 간단치가 않은 일입니다. 원래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의 흐름입니다. 실행의 흐름을 딱 멈춰주는 거죠. 내 의지대로. 이것은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했던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이런 식의 도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임계구역에 대해 가지고서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 않죠. 임계구역 진입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를 봐도 그렇고 동기화를 설명하는 쭉 긴 텍스트를 보면은 앞쪽에 소프트웨어적인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방법,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의 클래시컬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피터슨 알고리즘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피터슨, 우리 여러분 관심 있으면 교재에 있는 피터슨 알고리즘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꽤 간단한 코드입니다. 사실 이걸 설명해야지 동기화 해결책에 좀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원리를 이해할 텐데 이거는 제가 결론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나한테 결론을 얘기해버렸는데 이거는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걸 해야 돼요. 상호 배제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코드에서 상호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얕으면은 상호 배제를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코드 보면은 크리티컬 섹션 부분이 있고 전체 코드에 크리티컬 섹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락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if 락을 검사해 봅니다. 그러니까 락이라는 변수를 이 프로세스가 공유합니다. 공유 변수 만들 수 있죠. 우리 쉐어드 메모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락 예를 들어서 1인가 이렇게 체크합니다.
1이 아니면 1이면 여기서 1이면 라고 보면 안 되죠. y 루프를 돌고 1이 아니면 여기 넘어올 때 내가 들어왔으니까 락에다가 1을 넣고 여기도 똑같이 어떤 이쪽 부분에 크리티컬 섹션이 있다면 이 앞부분에다가 이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면 둘 사이에서 락이라는 변수를 매개를 해가지고서 잘 되겠죠. 이거 체크해가지고 이거 체크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잘 봤어요. 결국 이 코드가 어떤 공유된 메모리나 공유된 자원을 접근할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락이라는 변수 자체도 공유 변수라는 겁니다. 이걸 참조하고 변경할 때 이렇게 이게 만약에 원자적인 작업이다. 이런 작업 자체가 원자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원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0의 상태에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일로 세팅하고 얘도 세팅하고 투닥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잘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피터슨 알고리즘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의 코드를 잘 배치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재에 보면 살짝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원래 이 위키 같은 데서 이걸 찾아가 보면 이 내용 찾아보면 말 그대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원리는 공유 변수를 쓰게 했을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써서 뭔가 2개 이상 써가지고 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이렇게 하고 일단 기본은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기본이 아니라 내가 기다린다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웨이팅 이런 거잖아요. 웨이팅하는 변수를 어레이를 2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웨이팅 0은 내가 가는 거, 얘는 얘가 가는 거. 보는 거. 그래서 웨이팅, 여기서 웨이팅 0을 1을 true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기다릴 때 if의 조건을 따질 때 웨이트도 1이 아니고 웨이팅은 아니고 락도 아니고 하면 빠져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락은 이렇게 둘 다 경쟁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웨이팅은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락이 안 풀려 있으면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끝에서 이제 나올 때 풀어줄 때 상대방 걸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얘를 이렇게 2개 이제 나눴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또 이걸 통해서 뭔가 또 한 놈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얼버무린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피터슨 알고리즘, 데카 알고리즘의 기본 접근 방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변수가 약간씩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서 경쟁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2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선택함으로써 둘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절대 생기지 않는 이런 코드가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OS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고죠. 우리가 뭐든지 프로그램 할 때 사실 무조건 OS 라이브러리가 해준 것을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려면 귀찮으니까 OS를 해주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해주는 거 쓰는 거고. 그런데 그거 없이도 이렇게 된다. 그럼 뭐 동기와 이거 저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실제로 현대 OS에서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싱글 코어 프로세스 이거 멀티코어는 더 위험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C 코드 이게 컴파일러들이 꽤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컴파일러들이 옵티마이제이션 이거 했습니다. 컴파일러들이 복잡해지면서 이 코드들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재배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서가 물론 이제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먼저 되고 꼭 그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코드들 한 줄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C로 표현한 그 내용대로 똑같이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값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변수를 쓸 때 그 값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값이 일관성 있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일관성과 내가 의도한 값이 아니게 되면은 버그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값이 의도한 대로 된다 할지라도 테스트하는 위치와 순서가 달라지면은 내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컴파일러가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컴파일러는 그걸 모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값 세팅한 걸 다 위로 빼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값에 대한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코드는 이거는 동기와 제대로 둘로 동작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멀티 프로세서로 동작하게 되면은 이 CPU 코드는 또 이렇게 할지라도 요즘 CPU들은 CPU 스스로가 실행되는 순서를 막 바꿔줍니다. 바꿔주거나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 수업까지는 CPU라는 것은 하나씩은 차근차근 이렇게 실행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텔, ARM 이런 식의 요즘 현대 CPU들은 CPU조차도 생각을 무지 많이 합니다. 생각을 무지 많이 해서 우리 코드에서 10,000개의 이제 기계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면 그걸 도대체 얼마나 빨리 실행시킬까 고민을 무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씩의 명령어를 한꺼번에 실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령어는 이 명령의 실행 결과를 받아서만 했다. 그럼 원래 기계는 2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 하고 하나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들을 면밀하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서 이게 컴파일된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CPU에서 실행될 때는 이것들의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또 막 섞어서 한꺼번에 실행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현대 CPU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만 민감하게 표현된 이런 어떤 로직,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동기로. 데이터의 값은 컴파일러가 알고, 그러니까 CPU가 똘똘하게 동작한다. 컴파일러 똑똑하게 동작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데이터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값을 돼야 되고 어떤 값을 돼야 되고 이걸 흐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동기화에 의한 것들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보존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결국 뭐냐면 락입니다. 이것도 락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다른 프로세스는 입구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락이라는 개념을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화에 대한 하드웨어. OS 시간에 뜬금없이 하드웨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동기화는 소프트웨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요, 제가. 동기화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게 CPU가 스케줄링 될 때 명령 하나하나 단위로 스케줄링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명령 하나와 명령 하나 사이를 뭔가 제어를 해야 돼. 이게 소프트웨어로서는 모순이거든요.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드가 몇 개 이상 들어간다는 게 그 사이에서 또 인터럽트 걸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서로 꼬이지 않게 공유 변수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접근을 통해 가지고서 락을 걸려면 결국은 사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봤지만 동기화도 사실 이런 공유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리커시브하게 개념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통신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기화를 했는데 내가 줬다 안 줬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공유 변수를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유 변수를 접근하지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동기화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락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락은 내가 락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걸 판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의 락이라는 개념을 2개, 3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유하는 방법은 메모리죠. 결국. 그래서 락이라는 변수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공유해버리면 이게 리커시브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그냥 반복되는 거죠. 그것을 락이라는 변수에 대한 이런 오퍼레이션을 원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소프트웨어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CPU가 제공하는 락 명령어입니다. CPU에 300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테스트 앤 셋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TSL 테스트 앤 셋, L은 롱이라는 롱 포맷인데 이런 명령어가 인텔 명령어, add, move 뭐 이런 식의 이제 300여 가지 명령이 있는 것 중에 테스트 앤 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락 변수를 체크해보는 이런 멀티플한 오퍼레이션을 원자적으로 처리해주는 명령어. 그게 바로 동기화의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것만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것들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들은 뭔가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근본적으로는 이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어떤 하드웨어 기능을 건드리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위한 하드웨어는 임계 영역을 결국 락 변수를 매개를 해가지고서 락 변수를 매개를 해가지고 각각 프로세스들이 락 변수가 true로 세팅되어 있느냐 락 변수가 false로 풀려 있느냐 이걸 보고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걸 그냥 변수로서 액세스하게 되면 동기화 문제가 계속 리커시브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락 변수를 원자적으로 처리하는 명령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원자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중간에 인터럽트 돼가지고 스케줄링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줄링 얘기 안 했지만 인터럽트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에 스케줄링 돼가지고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테스트 앤 셋 명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수업이라고 그냥 형태만 다르고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효과는 같은 수업의 명령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앤 셋 명령어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 앤 셋 명령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함수처럼 저기가 됐죠. 여기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앤 셋 명령어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CPU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어가 무슨 일을 하냐. 예를 들어서 add라는 명령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더한다.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과 내가 상수로 준 10이라는 값을 더한다. move라는 명령어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을 CPU 내부로 옮긴다. CPU 내부에 있는 어떤 값을 메모리로 옮긴다.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 앤 셋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다 메모리 변수를 하나 줍니다. 메모리 변수. 즉, 공유되는 락 변수죠. 락 변수. 락 변수를 하나 주게 되면 그 변수의 값을 읽어봅니다. 그 변수의 값을 읽어봐요. 그 변수의 값을 읽어보고 그 변수 값을 true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어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트 앤 셋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일과 세팅, 값을 설정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뜻이죠. 이거 보시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죠. 사실 이게 CPU 명령어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순식간에 동시에 날 수는 없습니다. 이 값을 읽어봐야 되고 그 값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하고 어떤 값을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저장해야 됩니다. 절대로 CPU 명령어라도 CPU 기계에서 한 번에 뭔가 딱 한 번, 딱 치니까 한 번, 그러니까 여기 뭔가 동작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도 몇 가지 단계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거는 왜 되느냐?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CPU는 300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다 달라요, 기능이. 어떤 건 진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쉬프트 같은 명령이 있어요. 한 비트 쉬프트. 그럼 한 번에 그냥 합니다. 근데 어떤 거 move, add, 심지어는 multiply 이런 건 절대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이거 곱하고 이거 다 더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 돼요. 테스트 앤 셋도 실제로 동작이 의미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명령어 구성을 하나로 구성했어요. 하나의 명령어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인터럽트. 컴퓨터에서는 인터럽트가 CPU 명령어 하나하나 다닙니다. 명령어 한 개, 명령어 두 개, 이런 명령어 사이에만 인터럽트의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실제로 시간 촉상에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딘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효과를 실제로 드러내는 것은 명령 하나 끝날 때까지는 그걸 유지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앤 셋 같은 복잡한 것도 명령 하나로 구현해 보면은 이 사이에 인터럽트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꼬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왔을 때 값하고 세팅할 때 값하고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해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값을 읽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놈이 이렇게 읽었으면 한 놈은 반드시 세팅한 값을 읽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기화를 위한 테스트 셋 하드웨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테스트 앤 셋이라는 기능이 이런 함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의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동기화 문제, 인계구역 문제를 풀어봅니다. 인계구역 문제를 이게 여기서 루프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어떤 동기화 문제의 일반화를 위해서 변수, 공유변수 한 번 접근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 각 프로세스는 이 인계구역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루프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런 일반화된 형태도 풀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동기화 문제라고 합니다. 한 번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풀기가 또 의외로 좀 쉽습니다. 한 번만 여기 서로 섞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루프를 돌면서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아까 한정된 대기나 진행에 유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앞쪽에다가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루프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루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이용해서 루프를 만듭니다. 이거는 그 피터슨이나 데커 알고리즘보다 훨씬 간단한 루프입니다. 어떻게 하냐, 어쨌든 테스트 앤 셋 락이라는 공유 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 테스트 앤 셋의 리턴 값이 true면 while 루프를 넣는 겁니다. false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 현재 락이 걸려있다, 남이 이미 걸어놓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true 값일 겁니다. 그러면 뭐 계속 리턴 true,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재밌는 건데, 락이 이미 걸려있다 하더라도 얘는 true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근데 그때는 같은 값인 거죠. true로 세팅되어 있을 때는 리턴 값도 true이고 내가 세팅한 것도 tru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리턴이 true니까 계속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현재 락이 안 걸려있다, 그러면 락 변수가 false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읽어본 값은 false이고 true로 세팅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리턴은 이 리턴 값은 false이니까 여기로 진행하고 락 변수는 true로 세팅되어 있고, 즉 체크하는 것과 세팅하는 걸 동시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한 번에 한 프로세서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기화입니다. 이걸 응용을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 공부 프로세스 기다리는 문제, 네트워크 통신하는 문제, 뭐 데이터 일관성 문제, 여러 가지 동기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다 코딩할 수가 있어요. 대신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주변 상황을 만드는 코드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락이라는 것이 동기화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압 명령어는 명령어에 있는 동작만 다르고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수압이니까 두 개를 교환합니다. 아까는 true라고 그냥 정해진 값만 세팅을 했죠. 여기서는 세팅한 값을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수압 명령은 세팅한 값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팅한 값을 키에다가 true 집어넣고 여기다 세팅한 값을 줍니다. 동작은 사실 똑같아집니다. 락 변수를 읽어보고 두 값을 바꾸니까 세팅, 수압 바꾸니까 세팅이 되는 거고, 원래 있던 락 변수는 리턴, 이 키 값을 리턴이 됩니다. 얘가 리턴하지 않지만 키 값을 리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일을 하는데 수압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작업은 테스트 앤 셋 는 이런 기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딱 이름조차도 두 가지 작업을 하나로 원자적으로 처리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테스트 앤 셋이라는 도구가, 이런 방법이 동기화 문제, 임계부용 문제를 완전하게 풀었느냐? 일단 이것을 단순히 이용해가지고 완전하게 푼 게 아닙니다. 동기화 문제를 완전하게 풀려면 상호 배제돼야 되고 한정된 대기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한정된 대기 내지는 진행이 유배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배제가 된다는 것만 좀 전에 설명했어요. 왜 유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프로세스가 그냥 단순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루프를 돌면서 어쨌든 둘 다 하고 있거든요. 자, 동기화라는 것은 이제 코딩, 디버깅이나 여러분이 코딩할 때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동작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그려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야지 그게 이해되는데, 코드만 놓고 보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 두 화일 문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처음에 딱 도달했을 때 경쟁이 생기죠. 경쟁이 생기는데 난 이쪽 프로세스가 먼저 테스트 셋을 했다. 조금이라도 먼저 했다. 그러면 얘는 들어가고 이놈은 못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뜻 우리 느낌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기다릴 놈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이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스케줄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또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거든요. 얘가 여기 이때가 됐어요.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때 여기까지 진행해요. 여기서 스케줄링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실행되면, 이때 얘가 실행되면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런데 얘가 실행을 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또 실행됩니다. 스케줄링. 또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끝난 다음에
얘로 순서가 넘어지 않고 만약에 얘가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스케줄링이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얘는 루프로 돌면서 이 자리에서 루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읽는 작업을 하고 설정한 작업을 이렇게 이걸 원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하는데 스케줄링이 꼬이면 얘는 두 번째 루프, 세 번째 루프임에도 불구하고 얘 첫 번째 루프, 그러니까 이 화일에 이쪽에서는 이 화일이 계속 돌고 있겠죠. 이 화일 돌고 있을 때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서 이놈이 나중에 들어온 건데도 이 테스트 엔셋을 먼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화라는 것은 일단 동기화의 기본 전제는 모두 다 공평한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치고받고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동기화 메커니즘에서 순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화만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프로세스가 계속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운이 나쁘면. 대부분 실행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없다기보다 아주 낮겠죠.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 디버깅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만 코딩해놓고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돌려봐도 그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는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얘가 한번 들어갔으면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화 프로그램 할 때 그럼 됐구나라고 프로그램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얘가 10,000번 돌 동안 얘가 프로그램 다 끝낼 동안 얘는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기화 문제예요. 여기에 있는 코드는 방금 테스트 앤 셋 명령어를 써서 상호 배제를 하긴 하되 한정된 대기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졌죠. 이런 코드보다 이런 코드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화를 어쨌든 이해할 때는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냥 어쨌든 락을 건다, 상호 배제를 한다 이건데 제대로 된 동기화 코딩 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훨씬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이 있고 진입 부분, 그 다음에 진출 부분이 이렇게 좀 복잡해졌어요. 코드를 다 읽어보지는 못할 거고요. 원리는 뭐냐면 아까 피터스탄을 보여준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을 넣습니다. 내가 그냥 이 키라고 하는, 락이라고 하는 이 공유 변수만 가지고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밀릴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데이터를 더 줍니다. 정보를 더 줍니다. 내가 웨이팅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웨이팅하고 있어는 원칙적으로는 락을 취득하는데 별로 이점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웨이팅하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똑같이 공중에 쓰는데 10번째 공사를 와서 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내 먼저 들어갈게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도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는 락을 해결하는데 서로 아무런 이점이 없지만 이게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딱 들어갔다 나오면은 첫 번째 줄을 쓰는 게 아니라 뒤로 줄을 쓰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기다렸다는 그러니까 줄을 쓰지 않고 땡 할 때 문 앞에 와서 먼저 잡는 사람이 들어가고 다음에 땡 할 때 문 앞에 먼저 들어가고 하게 되면 좀 더 운이 나쁜 사람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다리는 데 대한 표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좀 더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경쟁 조건을 생기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웨이팅하고 있어 라고 해놓고 들어가게 되고 락을 획득하면 웨이팅하고 있다는 걸 풀어주고 락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웨이팅하고 있어 라는 것을 가진 채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때 나오면서 이제 락이 풀릴 때 그냥 락 변수를 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웨이팅하고 있는 놈이 있는지를 보고서 웨이팅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 락 변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하고 있는 놈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 변수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놈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놈들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정된 대기나 그런 진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동기화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여러분이 이런 개념 가지고 좀 코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현실적인 코드에서는 이렇게 락의 크리티컬 섹션을 짧은 루프를 돌면서 크리티컬 섹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거의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맞았다면 크리티컬 섹션 잘못 넣어야 돼요. 크리티컬 섹션 아예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만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코드에서는 그냥 락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결국 락을 달성하는 겁니다. 락도 그런데 일종의 공유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변수에 대한 원자적 연산. 락을 거는데 락 변수라는 공유변수에 대한 원자적 연산을 함으로써 동기화는 상호 배제는 사실 여기서 동기화라기보다는 엄격히 얘기하면은 상호 배제 수단이 됩니다. 상호 배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드웨어여야 한다라고 설명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용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CPU도 CPU 명령어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거 무지 복잡한 일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귀찮은 일이 되고 그리고 CPU 명령어는 그 의미를 얘를 하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명령 하나를 딸랑 아무나 집어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컴파일을 했을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능이나 안전상 CPU 명령어를 하나 두 개를 직접 넣는 것은 그다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필요할 경우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라인 어셈블리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OS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을 소프트웨어적인 락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자주 쓴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제가 자주 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프로그램 환경에서 자주 쓴다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런 걸 이해할 때,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용어 개념이 세마포라는 겁니다. 세마포라는 건 단어 자체적인 뜻은 없고요. 이것도 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유럽 쪽 네덜란드나 어디 이쪽 스웨덴인가 이쪽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동결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마포라는 방법을 하고 여기서 세마포는 그럼 뭘 가리키느냐? 이걸 가리킵니다. 변수. 그래서 두 스레드가 세마포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세마포에 대해 가지고서 세팅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세팅하고 체크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웨이트와 저는 세팅하고 체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웨이트와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체크. 락이 걸렸으면 웨이트, 락이 안 걸렸으면 세팅. 이 값을 락이라고 세팅하고 넘어가는 거고 시그널은 끝날 때 말도 신호를 주는 거. 누가 기다리는 놈이 있다면 그 놈한테 신호를 주는 거. 그게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됐어요. 아까 테스트 앤 셋은 오퍼레이션 하나만 있었거든요. 하나만 있고 풀어줄 때는 그냥 이게 변수였기 때문에 그냥 변수에다 값을 세팅하는 거로 됐는데 이거는 쌍으로 해가지고 웨이트라는 연산과 시그널이라는 연산을 쌍으로써 동기화 기능이 수행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PV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것도 네덜란드 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P로 시작하는 어떤 말, V로 시작하는 어떤 말. 이게 아마 웨이팅, 인크리멘트, 뭐 시그널 뭐 이런 식의 의미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제가 인크리멘트라는 이제 말을 썼어요. 자, 이 말은 세마포는 이런 락의 개념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마포는 락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세마포 변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말 그대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인티저 변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 불림 변수가 아니라 인티저 변수예요. 그래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웨이트 할 때는 세마포 변수 값이 0이냐 1이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0보다 같거나 작으면 계속 기다리는 while 루프를 도는 것이고 0보다 크면 이게 1이 됐던 10이 됐던 세팅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세팅할 때 true라고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하나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 함수, 락이 풀렸을 때는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기본 1, 0만 생각해봐도 두 개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원래 0이었어요. 원래 0이었으면은 원래 얘는 2여야겠죠. 좀 다르네요. 이제 true, false가 아니니까 원래 2라면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을 하나 빼고 0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놈은 락을 걸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쪽 놈은 참고에 이걸 체크해보니까 0이에요. 그럼 루프로 계속 돌고 있겠죠. 아까 웨이트 했던 놈이 시그널 해주면 0이 1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1로 됐으니까 나와서 다시 0으로 세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응용이 될 수 있냐면 웨이트를 한 세마포 변수돼가지고 여러 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값을 5라고 세팅했다는 거예요. 초기 값을 5라고 세팅했으면 첫 번째 동작한 프로세스가 웨이트라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작한 프로세스도 이게 4가 돼 있으니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들어가고 다섯 번째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들어온 놈만 웨이트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동기화가 왜 필요하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동기화의 또 일반적인 형태는 공유변수를 접근하는데 이게 어레이로 5개의 어레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5개 중에 하나만 내가 쓸 수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카운트가 왔을 때 하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락을 갈 때 그냥 어레이 중에 하나만 누가 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개 중에 하나를 누가 안 쓰고 있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5개가 다 쓰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흔히 드는 것 중에 이제 결국 공유 메모리는 공유 자원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프린터 예를 듭니다. 사실 프린터를 접근할 때도 동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프린터 누군가 하나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 중에 다른 프로세서에다 또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데이터가 섞여버리겠죠. 프린터 입장에서. 그러면 종이에 두 데이터가 메시지가 섞여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락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린터가 3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한 프로세스가 프린트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프로세스가 웨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다른 프로세스 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프로세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프린트라는 어떤 접근에 대해서 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회가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마포를 이용해서는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카운팅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마포를 의미를 출력시켜가지고 카운팅 세마포와 바이너리 세마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교재를 더 읽어보면은 바이너리 세마포는 1, 0만 가지면 true, false만 가지면 이런 이제 세마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세마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운영체제 입장에서 웨이트는 함수와 시그널 함수를 나한테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다는 거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거 공유변수 메모리거든요. 원자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OS라고 별종은 아니거든요. OS도 똑같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이걸 부르고 어떤 프로세스 또 이걸 부르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이지만 둘 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면 문제죠. 그래서 순수한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내부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뒤에서 다시. 아무튼 근데 이게 된다라고 우리 전제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함수를 만들면 안 되지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얘가 원자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니까 아까 뭐 이거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웨이트 이번에 뭐 비교할 필요, if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파일 몇 프로 도는 게 있으니까 웨이트 호출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시그널 호출하는 거죠. 이런 코드를 여러 개 프로세스를 다 똑같이 해놓은 거죠. 이 뮤텍스라는 공유 변수, 공유 세마포에 대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는 한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한정된 대기에는 위배되겠죠. 이걸 체크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이 되고 또 이 세마포를 이용해 가지고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의 시간을 맞춰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보면은
두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든 상관없이 S1과 S2가 반드시 S1이 먼저 실행되고 S2가 나중에 실행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앞뒤에다가 웨이트 시그널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먼저 실행돼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웨이트하고 있다가 여기서 시그널을 주면 그때 풀려가지고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순서가 반드시 이런 순서로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동기화 수단입니다. 임계구역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락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 락을 이용해가지고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을 멈추게 하는 락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의 동기화에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마포 동기화에 대해 가지고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세마포 동기화는 OS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여기 이제 함수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가 아니라 강의 자료에 보면은 시크로나이제이션 ex.tar라고 해서 소스가 있을 텐데 아마 소스 포함되어 있긴 할 거예요. 이거는 소스를 저도 읽지 않을 텐데요. 함수 제대로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형태가 혹시나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세마포 SEM 캡, SEM OP, SEM CTL 좀 비슷합니다. 쉐어드 메모리